안녕하세요. 동화 읽어주는 남자 이정명입니다. 오늘 또 어른들을 위한 창작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동화의 내용은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겪는 큰 세상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줄거리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5살 수민이는 친구들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기운이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막 잠이 들었는데 수민이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수민이에게 유치원 운동장보다 큰 바다를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사실 그림자는 수민이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수민이도 바다는 보고 싶었지만 내일 유치원에 늦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바다만 잠깐 보고 오면 된다고 말해 수민이도 바다에 가기로 합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달님을 만나 이쁜 바다에 대해 듣기도 합니다. 수민이와 그림자와 달님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그것은 코가 큰 도깨비, 코깨비였습니다. 코깨비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나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민이는 그림자와 코깨비와 함께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항구에 가서 조명이 화려한 배들을 봅니다. 모두 처음 보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멋진 배를 보던 아이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세발 까마귀를 만납니다. 그림자는 세발 까마귀가 선장에 모자를 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수민이에게 선장에 모자를 씌웁니다. 모자를 쓰자 수민이는 5살 아이에서 10살 형아처럼 되고 배는 스르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수민이가 탄 배는 자꾸만 먼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아이들이 탄 배는 항해를 하다 북극에서 녹아 떨어져 내려오는 얼음 조각들을 만나고 그 얼음 조각 위에 있는 북극 어미곰을 만나게 됩니다. 북극곰은 얼음이 녹아 바다에 떠내려왔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탄 배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 곰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은 지도를 줘 곰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까만 해변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해변에 온통 까맣게 오염된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마우지들이 기름 범벅이 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마우지 일행에게 망원경을 주어 빨리 고향에 가도록 했습니다. 망원경을 받은 가마우지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사는 곳을 알려주는데 또다시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썰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썰매기는 눈이 녹아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 고향을 떠나 눈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썰매기에게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로 가는 산길에서 마스크를 쓴 꾀꼬리를 만나고 마을에서 쫓겨난 개구리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어른들이 공기와 물을 오염시켜 개구리와 꾀꼬리는 마을을 떠나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도착한 마을에서는 촌장을 선출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촌장 후보로 나선 어른들은 모두 멋지게 생긴 어른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그동안 마을을 위해 일해왔고 촌장이 되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촌장으로 뽑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구리와 꾀꼬리가 말합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개구리와 꾀꼬리는 마을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제12장 가면 쓴 봉사자. 아이들이 촌장 후보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물을 받아 마신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고 할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돈도 아깝지 않은가 봐. 지난번에는 동네 입구에 길을 고쳐주더니 오늘은 직접 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주네.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사람이 말을 하자 다른 사람도 이어서 할아버지 칭찬을 합니다. 어려서 고생을 해서 어려운 사람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마을 입구에 많은 사람 눈에 들어오는 이정표도 저 할아버지가 만들어 기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움직이면 한마디씩 덕담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외모는 흰머리도 많이 나고 얼굴에 주름은 많았지만 봉사를 하는 동안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수민일행도 할아버지에게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본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안쓰러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목이 몹시 마려웠나 보구나. 할아버지와 말을 하고 싶어진 수민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었는데 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는 인자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배도 고프다고? 너희들 집이 어딘데? 수민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배를 타고 오다가 커다란 폭풍을 만나 힘들었어요. 수민이가 대답을 하자 그림자도 거듭니다. 네, 할아버지, 저희들은 밤새 가진 것 다 잃어버렸어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요. 요란한 바다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아주 힘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얘들아,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너희들 밥부터 먹자. 배고프겠다. 아이들은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며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 집으로 갈 때 언제 갔는지 꾀꼬리와 개구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떡도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 음식들은 할아버지가 먹다가 남겨둔 것이었고 떡은 무슨 떡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는 식은 감자도 말라버린 찐 옥수수도 정말 맛있고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아이들이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를 타게 된 이야기와 집에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 등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에게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 할아버지가 수민이에게 말합니다. 수민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네 얘기는 준비 없이 배를 타고 나왔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말이구나.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너희들 고생이 참 많았겠다. 듣고 있던 수민이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저희도 생각이 잘 안 나고요. 그걸 알면 배가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웃으십니다. 허허, 그렇게 쉬운 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배를 안 타셨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빤히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알고 말고 그 쉬운 것을 왜 모르지? 수민이는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세발 까마귀도 모르던데.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묻습니다. 세발 까마귀? 까마귀 발이 세 개란 말이야? 할아버지 모든 관심은 그때부터 세발 까마귀에 집중되었습니다. 얘들아, 정말로 세발 까마귀가 있어? 그걸 보았어? 네, 우리와 같이 배 타고 왔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왜? 아마 먹이 구하러 갔나 봐요. 그럼 너희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겠네? 아마 그럴 거려. 그렇구나. 난 그 까마귀가 지금 무척 보고 싶단다. 세상에 세 발 달린 까마귀라니.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작은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난 지금 나이가 많아 기운이 없어. 그래서 집안 청소한 지가 오래되었거든. 미안하지만 잠깐 집안 청소 좀 해줄 수 없겠니? 할아버지 부탁을 받은 아이들은 먹을 것을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청소한 지가 오래되어서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나절 동안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할아버지는 다시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마당에서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찾을 수가 없구나. 마당에 있는 풀을 뽑고 안경을 좀 찾아주지 않으련?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마당에 풀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안경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당에 풀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안경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풀을 다 뽑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마당에 떨어진 게 아니라 창고 속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미안하지만 창고도 정리 좀 해줄 수 없을까? 정말 미안해. 마음 착한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번에는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는 먼지가 많아 아이들은 재채기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창고를 정리하자 아이들도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빨리 할아버지의 안경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안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고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수민이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도 안경이 없는가 봐요? 그렇지, 글쎄 내 정신 좀 봐. 내가 나이가 들어 주머니에 넣고도 안경을 찾았지 뭐니. 덕분에 집안 청소도 했고 창고 정리에다 마당에 풀까지 뽑았으니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안 왔으면 나는 많이 고생을 했을 거야. 듣고 있던 그림자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까 할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배를 타고 올 때 잊어버리고 와서 고생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 집안을 둘러보던 콧개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콧개비를 보자마자 웬일인지 급히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아까는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뭐였지?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당황해하는 할아버지를 보고 수민이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셔요. 저도 가끔 엄마 심부름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곧 생각이 날 거예요. 수민이는 할아버지를 위로해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그것을 생각해낼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주려무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한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시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아까 목마를 때 물 마셨지? 네, 사실은 그 물은 동네 저쪽에 있는 우물에서 길어온 거란다. 그런데 지금 내가 기운이 없어 물을 기를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우물가로 갔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자꾸 일을 부탁해서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고플 때 물과 음식을 주신 분에게 어떤 것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물가로 나가서 물을 길어 통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민이 귀에 우물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분명 물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수민이가 그림자에게 말합니다. 그림자야, 왜 그래? 물속에서, 우물 속에서 나는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 틀림없이 뭐가 있는 소리야. 분명히 들었어. 정말? 그림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 개구리라도 살고 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저 깊은 우물에 어떻게 개구리가 살아? 개구리는 아닐 거야. 당연하지. 우물에 개구리가 빠지면 어떻게 나와? 그러면 뭐지? 틀림없이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물을 캤는데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을 깃는 투레박에서 작고 예쁜 청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수민이가 청개구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청개구리야, 너 이 우물에서 나왔어? 청개구리는 눈을 껌뻑이며 말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내가 너희들 덕분에 우물에서 나왔어.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물 속에서 살았어? 물속은 춥고 깜깜했을 텐데. 청개구리가 말합니다. 맞아, 우물속은 추워, 깜깜하고 또 무섭기도 해. 뭐가 무서워? 수민이가 묻자 가면 쓴 아저씨,
청개구리는 아이들이 모르는 소리만 합니다. 무슨 소리야, 개구리야. 누가 무서워? 무서운 사람이 여기에 살아? 그래. 누군데? 너희들 정말 몰라? 어디에 있는데? 조금 전까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난 사람은 할아버지 한 분뿐이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까? 무얼? 청개구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근처에 무서운 사람이 사냐고? 그러자 청개구리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만큼 모르는 것이 있어. 그래, 예를 들자면 사람의 마음. 아이들은 청개구리가 별소리를 다 한다고 청개구리를 놀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청개구리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할아버지의 얼굴은 가면이야. 진짜 얼굴은 정말 무서워.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자 청개구리가 말합니다. 나는 며칠 전에 이 우물가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우물가로 왔어. 그리고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가면을 벗는 거야.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놀라 나무에서 그만 떨어져 우물 속에 빠졌어. 뭐라고 했는데? 그림자가 묻자 청개구리는 누가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물가로 오더니 주변을 둘러보면서 얼굴에서 가면을 벗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없자 혼자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뭐라고? 무서움에 몸을 떨며 수민이가 묻자 이렇게 말했어. 어리석은 인간들, 이 얼굴이 가면인 것도 모르고 모두 나한테 굽실대네. 하여튼 사람들이란 공짜를 너무 좋아해. 동네에 세워놓은 이정표가 지들 보라고 설치해놓은 줄 알지?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세운 건 줄은 왜 몰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은 아주 간단해. 공짜면 주면 돼. 그리고 이 가면만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그렇게 말했어. 정말? 설마? 아이들은 청개구리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뭐가 또 있는데? 너희들이 이 우물에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우물가에 와서 가면을 벗고 얼굴을 씻으면서 말했어. 글쎄 뭐라고? 처음에는 막 웃었어. 그리고 말했어. 바보 같은 어린이 몇 녀석이 왔네. 귀찮은 집안일이나 좀 시켜 먹어야겠다. 얼굴 표정을 좀 더 불쌍하게 해서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어야 해. 아참 뭐 발이 3개 달린 까마귀가 있다고? 와 정말 그런 까마귀를 잡아 세장에 가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 어린 녀석이 그런 말 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야.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까마귀 녀석 확 잡아서 세장에 넣고 돈을 벌 테니까. 청개구리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갑자기 할아버지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림자야 어떻게? 우리 못 가게 잡으면 어떻게 해? 걱정되는 수민에게 그림자는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걱정을 하자 청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뭔데? 수민이가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비 오는 날을 싫어해. 왜? 얼굴 가면에 물이 묻으면 떨어지거든. 정말? 그래.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밖에 안 나가. 그리고 밤을 좋아해. 그러면 한참을 생각하던 그림자는 수민이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합니다. 말을 듣고 있던 수민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묻습니다. 정말?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때는 꾀를 내야 해. 걱정이 많았던 수민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